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오를 주식 포트폴리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 변화. 앞으로 어떤 주식이 확실히 오를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투자 전쟁을 통해 하락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패 없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 하락장에서 바닥을 짚어내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망한 주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투자 전쟁은 3프로 TV 패널을 포함해 8명의 필진이 집필했는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팀장 박석중 씨가 집필한 포스트 코로나 포트폴리오 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석중 애널리스트는 코로나 이후 주식시장에서 큰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이며 주가 상승과 또 다른 버블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도주는 바뀔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박석중 애널리스트가 전망하는 포스트 코로나 포트폴리오 전략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 우선 박석중 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증시가 초기 변동성, 패닉 셀링, 레벨업된 박스권, 자산별 차별화, 계단식 복원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점 대비 한때 34%가 폭락한 주가는 이제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박석중 씨의 전망에 따르면 지금은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과거에 비해 한 단계 레벨업된 박스권이 형성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박석중 씨는 앞으로는 투자 국가, 스타일, 업종에 따라 수익률이 차별화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차별화에 근간을 둔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이익 훼손보다는 올해 하반기와 2021년의 복원력에 중점을 두고 자산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돌이킬 수 없는 변화 3가지. 박석중 씨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거 글로벌 경기 호황을 이끌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3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 경제, 둘째 자유무역 활성화, 셋째가 인구 증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 3가지 이유가 모두 훼손되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저성장과 저금리의 고착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반대라고 합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저성장과 저금리의 고착화입니다. 박석중 씨는 이제 장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환경을 벗어나기가 힘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과잉 유동성과 과잉 부채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박석중 씨는 이 지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 경제 침체를 걱정해 현금을 쥐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넘치는 유동성은 희소한 성장에 집중될 것이며 이는 일부 주도주의 폭발적인 성장과 새로운 버블을 야기할 것이다. 지금은 경기 침체에 베팅해 방어적, 보수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라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주도주를 선별하고 금리 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대체 자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포트폴리오. 박석중 씨는 그동안 선호되었던 중위험, 중수익 자산 전략을 버리고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배분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안전자산이란
금, 채권, 방어적인 성격의 ETF를 말하고 위험자산이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성장 여력을 확보한 주식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박석중 씨는 총자산에서 금의 비중을 2자릿수 이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의 채권도 여전히 일정 비중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금이나 채권보다는 ETF가 더 투자하기 편하실 텐데요. 박석중 씨가 권하는 방어적인 성격의 ETF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주가 변동성이 낮고 하락 위험을 해지하는 ETF입니다.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즉 주식입니다. 박석중 씨는 일단 5가지 기준에 따라 코로나 이후 투자하기 적합한 국가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이란 첫째, 바이러스의 확산 단계, 둘째, 산업 구도, 셋째, 경기 복원력, 넷째, 부양책 집행 여력, 다섯째, 가격 매력인데요. 박석중 씨는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는 있습니다.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3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가 한국과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즉, 투자하기에 적합한 국가는 바로 중국, 미국, 한국이라는 것이죠. 박석중 씨는 중국의 정치 리스크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증시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그 수혜를 받는 주식들이 강한 랠리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망한 투자 테마 10선. 박석중 씨는 코로나 이후 주도 업종으로 부상할 투자 테마를 비대면, 5G, 뉴딜, 중국 등 4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의 세부 투자 분야를 제시하는데요. 첫째가 신유통, 둘째 온라인 비즈니스 및 교육, 셋째 엔터테인먼트, 넷째 핀테크, 다섯째 디지털 헬스케어, 여섯째 통신 인프라 및 IT, 일곱째 AI, 여덟째 신재생에너지, 아홉째 인프라, 10번째 중국 신경제입니다. 신유통, 온라인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핀테크, 디지털 헬스케어는 모두 비대면 부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증시를 이끌 가장 강력한 테마가 바로 비대면인데요. 박석중 씨도 비대면 시대로의 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지적합니다. 수혜 분야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위한 5G이고 둘째는 전통 오프라인을 대체할 비대면 플랫폼입니다. 박석중 씨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화상회의, 스트리밍, 온라인 유통 등에서 다양한 주식들이 수혜주로 거론되지만 결국에는 3개의 주식으로 최종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개의 주식이란 3A, 즉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애플이고 여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5G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수혜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더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인텔과 엔비디아를 꼽고 있습니다. 이 2기업은 CPU와 GPU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3프로 TV 패널이 필진으로 참여한 코로나 투자 전쟁 중에서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팀장 박석중 씨가 집필한 포스트 코로나 포트폴리오 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몰고 올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